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아이폰 15 프로하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망원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이폰 15 프로는 여기가 3배 줌이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5배 줌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5배 줌이 120mm 추정 거리를 갖고 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굳이 프로 맥스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시거나 프로 맥스를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추정 거리를 빼고서라도 키노트 발표에서는 프로 맥스에 있는 센서가 25%가 더 크다고 그랬죠. 요거는 제가 정말 죄송한데 혹시 틀리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배 광학 줌에만 센서 시프트가 한쪽 방향이 더 나왔기 때문에 흔들림을 더 잡아준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들 주장이니까 얼마나 잡아줄지는 직접 우리가 써봐야 되긴 하는데요.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분명히 OIS가 보강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3배 줌과 5배 줌 뭐가 더 좋냐 이거죠. 요거는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요번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는 렌즈가 3개 달려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렌즈로는 13mm일 건데요. 0.5배 줌으로 울트라 와이드 접사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관광 모델로 울트라 와이드로 찍습니다. 이게 첫 번째 렌즈가 하는 일이고, 이 렌즈를 갈아 끼면 두 번째는 줌 렌즈인데 일단은 기본 메인 렌즈로 24mm를 찍고요. 이제부터는 아이폰 15 프로에서는 1배 줌, 2배 줌, 3배 줌, 4배 줌 이런 게 아니라 미리수를 자꾸 표시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프로급인 겁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쓰면서 아무도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들고 내 거는 2배 줌이야, 3배 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한 명도 없습니다. 원래 카메라는 미리수로 얘기하는 건데 24mm를 메인으로 찍고 4800만 화소를 쓰기 때문에 24mm부터 2배 줌까지 넘겨보시면 48mm까지는 4800만 화소 안에서 아무리 크로로 해도 1200만 화소로 화질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지만 광학 줌 에 해당하는 화질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24mm, 28mm, 35mm, 48mm까지 두 번째 렌즈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핸드폰이지만 그냥 핸드폰을 똑딱이 카메라처럼 쓰는 게 아니라 마치 렌즈 교환식처럼 먼저 첫 번째 렌즈로 쓰다가 실제 카메라도 필요하면 렌즈를 바꿔 끼거든요. 이걸로 13mm를 쓰다가 마크로 렌즈까지 두 번째 렌즈를 껴서 24mm부터 48mm까지를 커버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 물리 렌즈는 아주 촘촘하게 미리수를 써도 화질이 안 떨어지지만 핸드폰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폰 15 프로나 프로 맥스에서는 24, 28, 35, 48 네 구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렌즈를 갈아 끼는 거예요. 세 번째 렌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 15 프로는 2배 줌이니까 77mm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5배 줌이라고 해서 120mm로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 77mm랑 120mm 중에 뭐가 더 좋냐 이거죠. 요거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77mm와 120mm는 사용하는 용도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캐논이든 소니든 파나소닉 루믹스든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렌즈를 뭘로 구성하시겠습니까? 뭘로 구성해야 정답이죠? 정답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대로 다 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77mm를 사요. 어떤 사람은 120mm를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0mm를 좋아하는 편인데 용도가 다릅니다. 77mm는 줌망원 렌즈에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85mm까지 여친 렌즈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여자친구나 아내를 찍어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예쁘게 나왔다고. 뒤에 엄청 날아가고 역광으로 찍었을 때 몸 주변에 빛이 감싸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날씬해 보이거든요. 엄청 예쁘게 나와서 좋아하는 렌즈고, 대신에 77mm는 배경 압축 효과의 차이 때문에 보통 가장 적절한 게 반신이나 허벅지 정도까지 나오게 찍기에 알맞은 미리수예요. 120mm는 어떨까요? 전신을 다 찍어도 사진에 배경이 아주 예쁘게 날릴 수 있는 렌즈가 120mm입니다. 77mm로 전신을 찍어도 되지만 이걸로 전신을 찍으면 그닥 좋은 반응을 못 얻으실 거예요. 반신이나 허벅지까지 찍었을 때만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그럼 나는 77mm랑 120mm를 선택할 때 얼마나 멀리 있는 걸 찍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신샷을 더 많이 찍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전신샷을 더 많이 찍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생각해서 렌즈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를 살 때 렌즈를 추가하는 겁니다. 77mm, 85mm, 120mm, 200mm, 300mm 쓰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멀리 있는 걸 좀 땡겨서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찍어줘야 될 사람은 전신에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20mm가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자세한 스펙을 보시면 되는데 아이폰 15 프로랑 15 프로 맥스인데요. 1200만 화소 3배 망원, 1200만 화소 5배 망원이 있잖아요. 앞에 건 77mm 맞네요. 찍었는데 뒤에 거는 120mm입니다. 근데 조리개 값이 중요해요. 여기도 2.8, 여기도 2.8이죠. 조리개 값은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배경 흐림 효과가 강해집니다. 뒤에 뽀샤시하게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개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서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도 노이즈가 덜 끼게 선명하게 또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완전 쪼여서 조리개가 7이나 8, 11 정도 돼버리면 배경이 압축되지 않겠죠. 하지만 아주 밝은 때 찍을 수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얘가 77mm면서 조리개가 2.8이 아니라 1.7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1.7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77mm고 얘가 120mm라서 얘가 더 배경 날림, 아웃포커싱 효과가 좋지만 조리개 때문에 아웃포커싱의 정도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2.8, 2.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완벽하게 구분된 거예요. 얘는 반신이나 허벅지까지의 찍는 샷용이고요. 얘는 전신까지 찍을 수 있는 샷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너무 반신이나 전신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그런 배경이 또 너무 많이 엄청 날아가잖아요. 다행히 아이폰에는 심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심도를 F4 정도로 당겨 올리시면 덜 어색하게 되겠죠. 사람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 배경이 너무 모자이크한 것처럼 다 날아가도 어디서 찍은 건지 모르잖아요. 이제 아이폰이 이런 수준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호도 차이다. 네,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5배 줌이 3배 줌보다는 훨씬 멀리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기분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들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십니까? 그럼 좀 멀리서도 선명한 아이들의 표정이나 발자국, 걷는 모양 이런 거 찍고 싶으시면 확실히 5배 줌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센서 시프트 흔들림 방지가 훨씬 강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어린 자녀를 키우시나요? 아이들의 모습을 남기고 싶다면 확실히 멀리 있는 걸 당겨 찍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배 줌으로 찍어도 되지만 3배 줌 이상부터는 디지털 줌이라서 화질이 12메가픽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죠. 근데 분명히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도 엄청 좋은 기계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엄청 좋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3배 줌인 77mm를 쓸 것인지 5배 줌인 120mm를 쓸 것인지는 개인의 취향 차이죠. 근데 기존에 아이폰 14 프로과 같은 프로 모델을 쓰셨던 분들은 이미 3배 줌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5배 줌을 그냥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프로 맥스로 넘어가는 거고, 저는 이제 미러리스로 들고 다니면서 동영상을 찍는데 120mm까지 줌이 되는 렌즈를 보통 끼고 다니거든요. 저는 자주 사용해 봐서 알지만 엄청 편합니다. 엄청 편해요. 28mm부터 120mm까지 이제 커버되는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 거의 정말 작업하러 나가는 거 아니고 평소에는 못 찍는 사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5배 줌을 내가 정말 많이 안 쓰는데 괜히 사면 어떠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15 프로든 프로 맥스든 48mm까지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화각인데, 여기까지는 쓰고 요 다음부터는 선택 구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배 줌 77mm 있잖아요. 120mm가 5배 줌이 있습니다. 그러면 48에서 77mm 사이에 55mm, 뭐 60mm, 65mm 요 정도 구간을 이게 대충 만지면 아이폰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구간은 뭐가 됐든 디지털 줌 구간이 되는 겁니다. 똑같죠. 그리고 5배 줌 120mm 있잖아요. 요 사이의 구간이 77mm가 있을 수도 있고 60mm가 있을 수도 있고 55mm 있는 이 중간의 구간, 당연히 디지털 줌의 구간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크롭하는 거를 여기서 편하게 할 뿐인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폰에 있는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77mm와 120mm의 차이, 뭐가 더 좋은가, 그런 거 없고, 렌즈를 내가 예를 들어서 미러리스 카메라를 산 다음에 렌즈를 3개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살 것인지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